너는 여기서 빠져. 하지만 저는 시끄러워, 비켜. 알았어? 이제 가. 그 남자의 손가락이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다는 걸. 또 그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고 강민석이라는 건물주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비명을 질렀고 제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잊으려고 애썼던 그 감각이 너무나 선명하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5초였습니다. 그 남자가 제 후배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이 땅콩만한 개라고 내뱉은 순간부터 손가락이 꺾일 때까지 저는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망설일 여유도 없었고 제 손이 그냥 움직였습니다. 제 후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었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후배가 언니를 이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저는 한지우 28입니다. 이 작은 카페에서 3년째 일하고 있고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참았고 그게 여자 혼자 조용히 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어제 뭔가 끊어졌습니다. 강민석이라는 건물주가 제 후배를 창고로 끌고 갔을 때 제 후배가 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석이 후배 머리를 툭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이 땅콩만한 게 겁도 없이. 그 순간 제 안에서 7년 동안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났습니다. 제 손이 강민석의 손목을 잡았고 압박점을 정확하게 눌렀고 손가락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그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여군 특수부대 독거미 출신입니다. 전역한 지 7년 됐고 그동안 제 과거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어서 제가 배운 모든 걸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7년 동안 숨겨온 게 전부 드러났습니다. 강민석이 바닥에서 저를 올려다보면서 물었습니다. 너 대체 뭐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후배 손을 잡고 카페 밖으로 나왔고 뒤에서 강민석이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후배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후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근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제가 뭘 한 건지 계속 생각했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사장님이 전화했습니다. 지우 씨, 미안한데 오늘 카페 안 나와도 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사장님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강민석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대. 지우 씨 때문에 나한테 피해가 올 것 같아서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지각 안 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조폭 건물주 하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습니다. 7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지금 듣고 계신 시간이 오전인가요? 점심인가요? 저녁인가요? 듣고 계신 시간대를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로 언제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났을 때 후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나도 잘렸어. 후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카페 사장님이 나한테도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더 이상 못 쓰겠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후배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내가 강민석한테 안 걸렸으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잘못한 건 강민석이고, 그리고 언니야. 언니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이렇게 됐어. 후배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후배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게 오히려 후배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걸, 제가 강민석한테 대든 것 때문에 후배까지 일자리를 잃었다는 걸. 그날 저녁 건물 앞 편의점에 갔습니다. 라면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할 때 사장님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지우 씨, 미안한데 다음부터는 다른 편의점 이용해 줄 수 있어? 네. 강민석 사장님이 지우 씨한테 물건 팔지 말래. 라면을 놓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길을 걷는데 건물 2층 옷가게 사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는데 사장님이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인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고립됐다는 걸, 건물 사람들 전부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 강민석이 압력을 넣었다는 걸. 집에 왔을 때 후배가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후배가 핸드폰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SNS에 후배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조폭한테 대든 집딸이라는 글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학교 친구들이 다 봤어. 얘들이 나한테 메시지 보내는데 다들 조심하래. 후배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강민석한테 가서 사과할게. 그럼 끝나잖아. 언니도 다시 일할 수 있고. 안 돼. 저는 후배를 꽉 안았습니다. 절대 안 돼. 넌 그 인간한테 가면 안 돼. 근데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일자리도 없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후배까지 힘들어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날 밤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강민석이었습니다. 지우 씨,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무릎 꿇고 사과하든지 아니면 더 큰 대가 치르든지 선택해.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으니까. 제 후배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후배가 제 방으로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들어가도 돼? 응. 후배가 들어와서 제 옆에 누웠습니다. 언니, 무서워? 응, 무서워.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도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후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그래도 나는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어제 강민석이 나한테 그랬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언니만 나를 지켜줬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울었습니다. 후배가 저를 안아줬고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 최악이 왔습니다. 다음 날 밤 후배 집 앞에 검은 차가 나타났습니다. 후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언니, 차 안에 남자들이 있어. 나를 계속 쳐다봐. 무서워. 저는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후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차가 있었고 차 안 남자들이 저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강민석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저는 후배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후배가 제 품에서 떨었습니다. 언니, 저 사람들 뭐야? 괜찮아. 언니가 여기 있을게. 근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제 집 앞에도 똑같은 차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차가 저희를 따라다녔습니다. 후배가 학교 가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제가 편의점 가면 편의점 앞에 차가 서 있고, 저희는 어디를 가도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못했고,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고, 후배는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석이 직접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 씨, 일주일 다 됐어. 내일까지야.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이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지우 씨 선택해. 무릎 꿇고 사과하고 돈 갚든지, 아니면 그 후배 애가 대신 일하든지. 후배가 제 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내가 갈게. 내가 강민석한테 가서. 안 돼. 저는 후배를 안았습니다. 넌 절대 안 돼. 강민석이 가고 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후배를 고향 부모님한테 보내기로, 적어도 후배만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로. 다음 날 아침 후배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언니, 혼자는 위험해. 괜찮아. 언니 혼자가 더 편해. 후배를 보내고 나서 저는 핸드폰으로 강민석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 건물 앞에서 만나요. 강민석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사과 준비 잘 해와.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카페 알바생이 아니라 여군 특수부대 독거미 출신 한지우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강민석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강민석과 그의 부하들 대여섯 명이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 씨, 왔네? 강민석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무릎 꿇을 준비됐어? 저는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네, 무릎 꿇겠습니다. 강민석이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이 저를 내려다봤고, 부하들이 핸드폰을 꺼내서 저를 찍기 시작했고, 제 무릎이 거의 바닥에 닿으려는 순간, 저는 움직였습니다. 제 몸이 회전했고, 제 발이 강민석의 다리를 쓸었고, 강민석이 넘어졌고, 저는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악! 10초 만에 강민석과 부하 4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부하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강민석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여군 특수부대 독거미 출신입니다. 7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강민석이 바닥에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마자 제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근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숨겨온 걸 드러냈고 제 후배를 지켰고 이제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후배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안전해. 그리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유를. 저녁 7시, 저는 강민석의 건물 앞에 섰습니다. 1층 로비에 강민석과 그의 부하들 대여섯 명이 서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강민석이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 지우 씨, 왔네? 시간 잘 지키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 앞으로 걸어갔고, 강민석이 의자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앉아, 얘기 좀 하자. 서서 하겠습니다. 강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담배를 꺼냈고, 불을 붙여 한 모금 빨고는 제 얼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지우 씨, 일주일 고생 많았지? 나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해. 근데 어쩌겠어. 지우 씨가 먼저 내 손가락을 부러뜨렸잖아. 그 남자가 깁스한 손을 들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병원비만 200만 원 나왔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해서 손해본 돈이 한 500만 원.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강민석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말했습니다. 간단해. 지우 씨가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병원비랑 위자료 합쳐서 1,000만 원 주면 다 용서해 줄게. 1,000만 원. 제가 1년 동안 모아야 할 돈이었고, 사실 그것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강민석이 빙긋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지우 씨가 나한테 와서 일하면 되지. 내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하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어.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강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절하면요? 강민석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거절? 지우 씨, 지금 상황 파악 못하는 거야? 지우 씨 일자리도 없고 친구들도 다 떠났고 경찰도 안 도와주고 그 후배애도 지우 씨 때문에 고향으로 도망갔잖아. 그 남자가 한 발짝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지우 씨는 이미 끝났어. 이 동네에서 지우 씨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현명하게 선택해. 무릎 꿇고 사과하고 돈 갚든지 아니면 나한테 와서 일하든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것, 숨겨왔던 것, 묻어두려고 했던 것,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릎 꿇으면 정말 다 끝나는 겁니까? 제 후배한테는 손 안 대고 저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겁니까? 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사람인데 사과하면 용서해줘야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남자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릎 꿇는 순간 그 남자는 더 큰 걸 요구할 거였고, 제가 한번 굴복하면 평생 그 남자 밑에서 살아야 할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강민석이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래, 현명한 선택이야. 여기 애들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해. 저는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과 그의 부하들이 저를 내려다보면서 비웃었고, 한 부하가 핸드폰을 꺼내서 저를 찍기 시작했고, 이거 SNS에 올리면 재밌겠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제 무릎이 거의 바닥에 닿으려는 순간 저는 움직였습니다. 제 몸이 순식간에 회전했고 제 발이 강민석의 다리를 쓸었고 강민석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저는 일어나면서 강민석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악! 강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제 소나귀에 붙잡혔고 저는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렸고 7년 전에 배웠던 관절기가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부하들이 당황해서 저를 보았고 한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강민석을 놓지 않은 채로 그 부하의 손목을 잡았고 압박점을 정확하게 눌렀고 그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부하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강민석을 밀어내면서 몸을 낮췄고 한 부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다른 부하의 명치를 정확하게 타격했고 2명이 동시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0초. 10초 만에 4명을 제압했고 나머지 부하들은 겁에 질려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강민석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민석이 바닥에 엎드린 채로 저를 올려다봤고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너 대체 뭐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7년 전까지 여군 특수부대 독거미에 있었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수부대? 네, 5년 동안 북한 침투 대비 훈련을 받았고 전역 후에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제 과거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저는 강민석에게 한 발짝 다가가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제 후배한테 손을 댔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석이 뒤로 기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건물주야. 나한테 이러면 너 진짜 끝난다고요? 저는 강민석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저는 강민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근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 건물도 있고 사업도 있고 지킬 게 많잖아요. 강민석이 제 손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화나면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독거미에서 배운 건 사람을 제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건물 전기 시스템 무력화하는 법도 배웠고 CCTV 해킹하는 법도 배웠고 당신이 불법으로 하는 일들 전부 증거 수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배운 적 없었지만 강민석은 몰랐고 그의 얼굴에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너 진짜 미친년이구나. 네, 미쳤습니다. 저는 강민석을 놓아주고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제 후배한테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강민석이 바닥에서 일어나면서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아, 너 경찰 부를 거야. 너 지금 폭행했어. 그러세요. 저는 로비에 있는 CCTV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다 찍혔을 겁니다. 제가 무릎 꿇으려다가 당신이 먼저 공격했고, 제가 정당방위한 거, 그리고 당신이 저한테 1,000만 원 요구하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라고 협박한 것도 다 녹음했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녹음 버튼이 켜져 있었고 강민석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 녹음은 불법이야. 동의 없이 녹음하면 상관없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끝났다고 했잖아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요? 이 녹음 파일이 경찰한테 가면 당신 사업은 어떻게 되죠? 보호비 뜯고 성희롱하고 협박한 증거가 전부 있는데. 강민석이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로비를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독거미 출신이고 독거미 동기들이 전국에 100명 넘게 있습니다. 다들 전역했지만 아직도 연락하고 지냅니다. 만약 제 후배한테 뭔가 일이 생기면 그 친구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전역 후에 동기들하고 연락 안 하고 살았지만 강민석은 몰랐고 그가 숨 쉬는 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마자 제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이 떨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쓴 그 기술들이 아직도 제 몸에 남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방금 뭘 한 겁니까? 조폭 건물주를 공격했고 협박했고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제 후배의 얼굴이 떠올랐고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게 느껴졌고 제가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안도감을 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후배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아. 다 해결했어. 이제 안전해.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강민석이 이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방금 깨운 것이 단순히 제 과거만이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건물 2층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고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 씨,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강민석한테 뭐 당한 거 아니에요?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그 사장님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저를 피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갑자기 안부를 물어오는 게 이상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왜요? 사장님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건물에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지우 씨가 강민석이랑 부하들을 혼자서 다 제압했다고. 그리고 지우 씨가 여군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소문도. 소문이 퍼진 겁니다. 어젯밤 로비에 있던 강민석의 부하들이 입을 놀린 거였고 여자 하나한테 우리가 다 당했다. 그 여자 특수부대 출신이래. 이런 얘기들이 건물 전체에 퍼진 겁니다. 지우 씨, 진짜예요? 특수부대? 네, 7년 전까지 여군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감탄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동안 강민석한테 당하면서도 참고 있었던 거예요? 지우 씨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우 씨, 혹시 카페로 다시 돌아올 생각 있어요? 제가 카페 사장님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강민석이 이제 지우 씨한테 함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를 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고 제가 강하다는 걸 알고 나서야 저한테 친절해지는 게 씁쓸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구나. 오후쯤 카페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 씨, 다시 와서 일해줄 수 있어? 제가 너무 미안해. 그때 지우 씨를 자른 거. 사장님,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도 알아. 내가 겁쟁이라는 거. 근데 지우 씨, 이제는 강민석이 지우 씨한테 함부로 못할 것 같아서 다소 와줬으면 좋겠어.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사실 저는 그 카페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켜주지 않았던 사장님, 저를 피했던 동료들, 그 사람들과 다시 일한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후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진짜예요? 언니가 강민석을 혼자서 다 때려 눕혔다고 SNS에 난리 났어요. 뭐? 언니, 지금 우리 동네 커뮤니티에 다 퍼졌어요. 여군 특수부대 출신이 조폭 제압했다고. 영상은 없는데 목격자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봤고 정말로 지역 커뮤니티에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동건물주 조폭, 여군 특수부대 출신한테 제압당해. 독거미 출신 여성, 혼자서 조폭 6명 제압.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와, 진짜? 독거미면 진짜 엘리트 부대잖아. 저 건물주 원래 악질이었는데 속 시원하다. 여자 혼자 사는 거 괴롭히는 놈들 다 저렇게 당해야 함.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이제 저는 독거미 출신으로 유명해진 겁니다. 근데 이틀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우 씨 맞으시죠? 강민석 씨가 지우 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조사받으러 나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갔고 형사 앞에 앉았고 형사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지우 씨, 강민석 씨 말로는 지우 씨가 아무 이유 없이 폭행했다고 하던데 지우 씨 입장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제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강민석이 저한테 1,000만 원 요구하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라고 협박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강민석이 저와 제 후배를 일주일 동안 괴롭혔고 스토킹했고 협박했습니다.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후배가 울면서 찍은 사진들, 강민석의 부하들이 집 앞에 차를 세워둔 사진들, 강민석이 보낸 협박 문자들 전부 다 모아왔습니다. 형사가 서류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강민석 씨가 먼저 협박하고 스토킹한 게 명확하네요. 지우 씨는 정당방위로 보이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민석이 이 건물에 있는 상인들한테 보호비를 받아낸 증거입니다. 제가 3년 동안 모은 거예요. 형사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걸 왜 이제? 제가 신고하면 저한테 피해가 올까봐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서요. 형사가 서류들을 넘기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강민석을 기소할 수 있겠는데. 그날 저녁 강민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너 경찰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것들 전부. 너 진짜 죽고 싶어?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또 손 떼면 그건 증거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경찰도 이제 알고 있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당신이 저한테 뭐 하면 다 들통나요. 강민석이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후배한테 절대 손대지 마세요. 만약 제 후배한테 뭔가 일이 생기면 그땐 정말로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제 집 앞에 있던 검은색 승용차가 사라졌고 거리는 평화로웠고 저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건물 로비에서 강민석을 마주쳤습니다. 강민석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고 저를 피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조폭 출신 건물주가 저를 피하는 겁니다. 건물 안 사람들이 그 장면을 봤고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강민석이 지우 씨 무서워하나 봐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는데 강민석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통쾌하다기보다는 허무했습니다. 7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제 과거가 이렇게 드러나고 이제 저는 다시는 평범한 여자로 돌아갈 수 없고 사람들은 저를 특수부대 출신으로만 볼 겁니다. 일주일 후 후배가 고향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후배가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고 한참을 울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는 후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강민석은 더 이상 우리한테 손 못 대. 후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언니,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왜 말 안 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할까봐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후배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는 평범하지 않아요. 언니는 진짜 멋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건 제 과거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볼까봐 두려워서였는데 지금 제 후배는 저를 보면서 웃고 있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사장님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 씨, 생각 좀 해봤어? 다시 와서 일해줄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저는 다른 곳에서 일하려고 해요.
어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7년 동안 저는 제 과거를 숨기고 살았고 평범한 여자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강한 건 특수부대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7년 동안 참고 견뎠기 때문이고 제가 진짜로 용감한 건 제 후배를 지켰기 때문이고 제가 진짜로 자랑스러워해야 할 건 제가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건물 로비를 지나가다가 강민석과 또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강민석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끝났고 제가 이겼고 강민석은 더 이상 저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뒤에서 강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 씨. 저는 돌아봤습니다. 강민석이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짧은 사과였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강민석이 고개를 숙이는 걸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정말로 끝났다는 걸. 하지만 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했고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했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이 사과한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군복을 입고 훈련장에 서 있는데 교관님이 제 앞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한지우, 넌 강하지만 그 강함을 숨기고 살 거냐? 아니면 그 강함으로 누군가를 지킬 거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고 눈을 떴는데 해가 이미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건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상인들이 저한테 먼저 인사했고 지우 씨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목소리에는 존경이 섞여 있었고 어떤 사장님은 제 앞에서 길을 비켜주기까지 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를 피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3층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우 씨, 잠깐만요. 저는 멈춰 섰고 사장님이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떡볶이랑 튀김이요. 지우 씨 좋아하잖아요. 그냥 감사해서요. 감사하다니요. 제가 뭘. 사장님이 제 말을 끊으면서 말했습니다. 지우 씨가 강민석한테 대들어준 거요. 사실 저희도 3년 넘게 보호비 냈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씩. 근데 강민석이 지금 경찰 조사받는다며. 지우 씨 덕분에 이제 우리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저는 봉투를 받고 고맙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강민석한테 시달릴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제가 이기고 나니까 이제 와서 고맙다고 하는 게 씁쓸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물 1층 편의점 사장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우 씨, 혹시 시간 되면 좀 와줄 수 있어요? 편의점에 가보니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 씨, 진짜 미안해요. 그때 지우 씨 후배 애자른 거.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사장님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비겁했다는 거. 강민석이 무서워서 후배 애를 내쫓고 지우 씨도 모른 척하고 저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어요. 사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우 씨, 후배에 다시 오라고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저는 후배한테 전화했고 후배가 편의점에 왔을 때 사장님이 후배 앞에서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후배가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후배가 사장님한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도 어쩔 수 없었던 거 알아요. 그날 저녁 후배와 함께 집으로 걸어오는데 후배가 제 팔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신기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모두가 우리를 피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우리한테 친절해요. 사람들은 원래 그래. 저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냉정해. 그게 세상이야. 근데 언니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이지. 근데 어쩌겠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강해지는 수밖에. 그날 밤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 씨, 저 이수진이에요. 독거미 13기 기억나세요? 지우 씨 소식 들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연락 한번 해요. 이수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같은 기수였던 동기였습니다. 저는 전역 후에 동기들하고 연락을 끊었는데 제 소문이 동기들한테까지 퍼진 겁니다. 저는 이수진한테 전화를 했고 이수진이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야, 한지우, 너 진짜 조폭 제압했어? 독거미 명예 지켰다. 어떻게 알았어? SNS에 난리 났어. 독거미 출신이 조폭 혼내줬다고. 우리 동기 단톡방에서도 다들 너 칭찬하더라.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퍼질 줄은. 지우야, 너 지금 뭐해? 일 있어? 아니, 없어. 그럼 우리 회사와 여성 안전 교육하는 회사인데 너 같은 사람 딱 필요해. 여성 안전 교육.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수진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희망 같은 걸 느꼈습니다. 제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주 건물에서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강민석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기소됐다는 소문이 돌았고 보호비 받은 것, 협박한 것, 성희롱한 것, 전부 다 증거가 확보됐다는 얘기였습니다. 건물 상인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강민석 이제 끝났대. 당연하지. 경찰한테 걸렸는데. 근데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강민석이 기소되면서 건물 관리가 엉망이 됐고 보호비를 안 내도 되니까 상인들은 오히려 좋아했지만 건물 수리나 관리는 아무도 안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강민석을 무너뜨린 건 복수가 아니라 제 후배를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결과적으로 강민석의 인생이 무너졌고 건물도 혼란에 빠졌고 제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엘리베이터에서 강민석과 마주쳤습니다. 강민석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예전의 그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우 씨. 강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또 사과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심이 더 느껴졌고 강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 씨가 옳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고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몰랐어요. 저는 강민석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강민석이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우 씨,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이긴 겁니다. 강민석이 무너졌고, 저는 제 후배를 지켰고, 건물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고, 옛날 동기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심지어 새로운 일자리 제안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집에 와서 후배한테 물어봤습니다. 후배야, 언니가 강민석한테 이긴 거 속 시원해?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언니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언니는 이상해. 속이 시원하다기보다는 뭔가 허전해. 후배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언니는 원래 싸우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건데 어쩔 수 없이 싸운 거잖아요. 후배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강민석을 이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라 후배를 지키고 싶어서 싸웠고, 이제 싸움이 끝났지만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건물 로비에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상인회에서 저한테 감사패를 주겠다는 겁니다. 지우 씨 덕분에 우리가 강민석한테서 해방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상인회 회장이 제 앞에서 감사패를 내밀었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고마워하는 건 제가 강민석을 이겨서가 아니라 제가 그들 대신 싸워줘서라는 걸.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싸울 용기가 없었고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대신 싸워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수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그 일 할게. 여성 안전 교육. 진짜? 야, 잘 생각했어.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수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 조폭도 제압했는데 교육 못해? 너는 증명했잖아. 여자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제 싸움은 끝났지만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누군가한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이유, 제가 진짜로 두려워했던 것, 그게 뭐였는지 아직 정확히 몰랐고 그 답을 찾기 전까지는 제 마음이 완전히 편해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이 일하는 회사에 처음 출근한 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제 과거를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는 게 두려웠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직원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 사람이 조폭 제압한 독거미 출신이라는 수군거림이 들렸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이수진이 저를 회의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우야, 여기서 내가 할 일은 간단해. 여성들한테 호신술 가르치고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려주는 거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야, 너 강민석도 제압했는데 뭘 못해? 이수진이 웃으면서 제 어깨를 두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첫 수업은 다음 주였고 수강생은 20명 정도였는데 전부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고 제 소개를 하려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우입니다. 여군 특수부대 독거미 출신이고 한 수강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조폭 제압하신 거 맞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이 웅성거렸고 저는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수업은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후배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언니, 첫 출근 어땠어요? 별로. 저는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강민석 이야기 물어봐. 조폭 제압한 얘기, 특수부대 이야기. 나는 그냥 호신술 가르치고 싶은데 사람들은 영웅담을 듣고 싶어 해. 후배가 제 옆에 앉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언니는 왜 7년 동안 특수부대 출신인 거 숨기고 살았어요? 그렇게 대단한 건데.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제가 7년 동안 묻어두려고 했던 기억을 꺼내야 했고, 그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후배야, 언니가 얘기 한번 해줄까? 응, 듣고 싶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언니가 군대에 있을 때 마지막 해였어. 그때 훈련 중에 사고가 있었어. 후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사고요? 야간 침투 훈련이었는데 같은 팀이었던 후임 하나가 실수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 밤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였고 그 후임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만 들렸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가 로프를 잡고 내려갔어. 그 후임을 구하려고. 근데 로프가 짧았어. 후임한테 손이 닿지 않았고 그 애가 언니를 올려다보면서 선임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니가 로프를 놓고 뛰어내렸어. 그 애를 잡으려고 운 좋게 나뭇가지에 걸렸고 그 애를 잡았고 구조대가 와서 우리를 끌어올렸어. 헐, 대박. 언니가 생명을 구한 거잖아요. 응, 구했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그 후임이 병원에서 언니한테 한 말이 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선임 무서웠어요. 선임이 너무 무서웠어요. 후배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섭다고요? 왜요? 그 애가 말하더라. 언니가 로프에서 뛰어내릴 때 표정이 너무 차갑고 무서웠대. 마치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것 같았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언니는 깨달았어. 아, 나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구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후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 언니가 특수부대 출신인 거 숨긴 거예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었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섭다가 아니라 친근하다고 느끼길 원했어. 그래서 군대 얘기 안 했고, 호신술도 안 썼고, 누가 때려도 그냥 참았어.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7년 동안 언니는 약한 척 했어. 누가 무시해도 웃어넘기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고개 숙이고, 그게 평범한 여자로 사는 거라고 믿었어. 근데 언니,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지.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억지로 참았습니다. 매일 밤 거울 보면서 한지우, 너는 약해. 너는 평범해. 너는 무섭지 않아라고 되뇌었어. 근데 그럴수록 언니는 진짜로 약해지는 것 같았어. 내가 강했던 시절이 점점 희미해지고 진짜로 약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 후배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근데 언니는 나를 지킬 때는 강했잖아요. 응. 저는 후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강민석한테 당할 때 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그 순간 깨달았어. 내가 7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이유가 뭐였는지. 뭐였는데요? 내가 무서워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어. 진짜로 무서웠던 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였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니가 로프를 놓고 뛰어내렸어. 그 애를 잡으려고 운 좋게 나뭇가지에 걸렸고 그 애를 잡았고 구조대가 와서 우리를 끌어올렸어. 헐, 대박. 언니가 생명을 구한 거잖아요. 응, 구했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그 후임이 병원에서
언니한테 한 말이 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선임, 무서웠어요. 선임이 너무 무서웠어요. 후배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섭다고요? 왜요? 그 애가 말하더라. 언니가 로프에서 뛰어내릴 때 표정이 너무 차갑고 무서웠대. 마치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것 같았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언니는 깨달았어. 아, 나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구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후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 언니가 특수부대 출신인 거 숨긴 거예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었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섭다가 아니라 친근하다고 느끼길 원했어. 그래서 군대 얘기 안 했고, 호신술도 안 썼고, 누가 때려도 그냥 참았어.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7년 동안 언니는 약한 척 했어. 누가 무시해도 웃어넘기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고개 숙이고, 그게 평범한 여자로 사는 거라고 믿었어. 근데 언니,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지.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억지로 참았습니다. 매일 밤 거울 보면서 한지우, 너는 약해. 너는 평범해. 너는 무섭지 않아라고 되뇌었어. 근데 그럴수록 언니는 진짜로 약해지는 것 같았어. 내가 강했던 시절이 점점 희미해지고 진짜로 약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 후배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근데 언니는 나를 지킬 때는 강했잖아요. 응. 저는 후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강민석한테 당할 때 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그 순간 깨달았어. 내가 7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이유가 뭐였는지. 뭐였는데요? 내가 무서워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어. 진짜로 무서웠던 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였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로프에서 뛰어내릴 때 언니가 느꼈던 그 감정. 차갑고 냉정하고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임무를 수행하는 그 느낌, 그게 무서웠어. 언니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되는 것 같았거든. 후배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언니, 그런데 언니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언니는 나를 지키려고 눈물 흘렸잖아요. 언니는 강민석한테 대들 때도 떨고 있었잖아요. 후배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강민석과 싸울 때도 무서웠고, 후배를 지킬 때도 두려웠고, 그 모든 순간에 저는 감정이 있었고, 사람이었습니다. 후배야, 언니가 이제 알았어. 뭘요? 진짜로 강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도 그걸 이겨내고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강한 거야. 저는 후배를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7년 동안 참은 건 약해서가 아니었어. 오히려 그게 언니가 강하다는 증거였어. 힘이 있어도 함부로 안 쓰는 게 진짜 강한 거고, 누군가 정말로 다칠 때만 그 힘을 쓰는 게 진짜 용기야. 후배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나를 지켜줘서, 그리고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강함의 의미를 가르쳐줘서. 저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수업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수강생들한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수강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7년 전까지 여군 특수부대에 있었고, 전역 후에는 제 과거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할까봐, 제가 평범한 여자로 살 수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강함은 숨겨야 할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 있을 때 쓰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로 강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참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한 수강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는 언제 싸워야 하나요? 저는 그 수강생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다칠 때, 그때 싸우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든, 여러분 가족이든, 여러분 친구든, 누군가 정말로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는 절대 참으면 안 됩니다.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강해지는 건 남을 이기려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고입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아무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그래서 강해지는 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직장에서 성희롱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수강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혼자 싸우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도 혼자서는 못 이겼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후배가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언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 응,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후배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고, 제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후배야, 언니가 이제 알았어. 뭐요? 언니가 진짜로 원했던 건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어. 당당한 여자였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는 여자, 그게 언니가 진짜로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 후배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응, 이제 그렇게 살 거야.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7년 동안 저는 제 과거를 숨기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제 과거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 수 있게 됐고, 그게 제가 강민석과 싸우면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게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성 안전 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고, 후배는 편의점 알바를 계속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그 건물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민석은 벌금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건물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고, 강민석은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길에서 강민석을 마주치는데, 그때마다 서로 눈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 싸움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지난주에 제 수업에 새로운 수강생이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수업 끝나고 저한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한테 맞고 살았어요. 20년 넘게. 근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나서 용기가 생겼어요. 이혼 신청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힘들겠지만 잘하실 거예요. 그분이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더라고요. 진짜로 강한 사람은 참을 줄 아는 사람이지만, 지켜야 할 사람이 다칠 때는 절대 참으면 안 되는 거. 저는 제 딸이 아빠한테 맞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이제는 참으면 안 되겠다고. 저는 그분을 안아줬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후배가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카페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뭔데? 새로운 남자 손님이 저한테 번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절했더니 그 남자가 화내면서 뭐야 이 여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후배가 빙긋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 남자한테 말했어요. 저한테 함부로 하시면 제 언니한테 이를 거예요. 제 언니는 독거미 출신이에요라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얼굴 하얗게 질리고 도망갔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그렇게 협박하면 안 되지. 협박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후배가 장난스럽게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이유는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할까봐 두려워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무서움이 제 후배를 지켜주고 있었고 제가 강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아무도 저희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됐고 이게 제가 원했던 평화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건물 로비에서 옛날 카페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지우 씨, 요즘 잘 지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지우 씨,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지우 씨를 자른 거.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지우 씨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강민석이 보호비 요구할 때 내가 처음부터 신고했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참았던 거.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저는 사장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어쩔 수 없었던 거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두렵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지우 씨는 대단해. 두려워도 싸웠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매일 밤 떨면서 잤어요. 근데 제 후배가 다치는 건 볼 수 없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라서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강했던 건 후배를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고 그 마음이 없었으면 저도 7년 동안 했던 것처럼 그냥 참고 살았을 거라는 걸. 지난달에 강민석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건물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쳤는데 강민석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예전의 그 건방진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우 씨. 강민석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저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작은 식당 차렸어요. 혼자서 운영하는 작은 곳이요. 잘하셨네요. 강민석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우 씨, 고맙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고맙다니요? 지우 씨가 저를 이긴 게 아니라 깨우쳐 준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는지 지우 씨 덕분에 알았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강민석이 버스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우 씨, 지우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놈한테도 기회를 준 거니까. 버스가 떠나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강민석을 용서한 적이 없었는데 강민석은 제가 용서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어쩌면 그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민석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기회를 줬으니까. 어제 저녁 후배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언니 행복해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이제 언니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어요. 당당하게, 숨기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면서. 후배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었고, 제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었고, 제 경험이 다른 누군가한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7년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섭게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고, 약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한지우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자신한테 말했습니다. 한지우, 너는 잘 살고 있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찾으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였다는 걸,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 강한 모습도 약한 모습도 전부 저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제가 진짜로 원했던 삶이었다는 걸.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저는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선생님처럼 강해질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강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참아야 할 때는 참고, 참으면 안 될 때는 절대 참지 마세요. 그게 전부예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로 강한 사람은 언제나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먹을 쥐고도 참을 줄 아는 사람이고 누군가 정말로 다칠 때만 그 주먹을 펴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7년 동안 제 힘을 숨기고 살았지만 그게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민석과 싸웠던 건 복수가 아니라 제 후배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행동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수업에 갑니다. 오늘도 누군가 저한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도 강해지고 싶어요라고. 저는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강해요. 여기 온 것만으로도, 변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아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제일 강하다는 걸 땅콩만한 것이라고 무시당했던 저와 제 후배가 사실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했다는 걸, 그리고 조용히 버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엔 이긴다는 걸.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지우, 28, 여군 특수부대 독거미 출신이고 7년 동안 참고 살았고 제 후배를 지켰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면서 살고 있는 평범하지만 강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100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50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